네, 안녕하십니까. 3편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이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미 1편, 2편에서 제가 옷을 벗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 명리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통변,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학습해야 할 그런 부분을 우리가 3편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성과 용신 그리고 격국, 이것을 명리학에서 보면은 3대 핵심 요소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졌고 또 이렇게 초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그 해석이 다르고 또 그 해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공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 학문으로 만들어서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그 1편도 마찬가지고 2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꼭 이렇게 조금 말을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좋아지라고 봅니다. 자, 우선 십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성 또는 십신 이렇게도 분류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 학습을 하기 위한 그리고 상담을 하기 위한 명리학만의 용어입니다. 뭐 어떤 우리 국어사전이나 또는 백과사전 이런 데 찾아도 나오지 않는 단어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에서만 쓰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성이란 10종류의 별 또는 10개의 신을 의미하며 사주팔자에서 일간5행을 기준으로 해서 타간지,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일간 외에 그러면 나머지가 7자가 되겠죠. 그 7 간지와의 상생상극, 그러니까 일간 기준에서 상생관계로도 이루어지고 상극관계로도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분류한 10종류의 명리학 용어를 우리가 십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십성은 명리학을 학습하기 위한 용어고 또 원국 해석과 통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십성의 분류와 기본의 해석 그리고 십성 위치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이해해야만 만족할 만한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십성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비견급제, 비견급제. 그래서 비견급제 이걸 합쳐서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비급이라고도 씁니다. 합쳐서. 그 다음은 식신상관. 이미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식신상관. 이것을 합쳐서 식상 이렇게도 씁니다. 그 간혹 책을 보면은 비견급제는 합쳐서 비급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근데 식신상관은 상식 이렇게 제가 기술된 책을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 저자의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 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여기도 비겁했으면은 식상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통일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혹시 상식이라고 쓴 책도 똑같이 식신상관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편제 그리고 정제 그래서 이것은 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평관 정관 이것은 합쳐서 관이기 때문에 관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편인정인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평관정관, 편인정인 이것을 우리가 십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행에서 결국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팔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기운이거나 또는 상생 또는 상급 과정에서 분류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비견급제는 일간과 같은 오행 이것은 강론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교재를 한번 따라 나가 보겠습니다. 비견급제 그러면 일간과 같은 오행 그래서 뭐 비아자 일간과 같은 자다 그런 얘기고 식신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그래서 아생자 일간이 생하는 관계죠. 그리고 편제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 이것도 역시 아극이죠. 평관정관은 일간을 편제정제는 일간이 극을 하는 오행이고 평관정관은 나 다시 말하면 일간이 나를 극하는 기운이 이 평관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아가 되겠죠. 편인정인도 식신상관은 일간이 생활한 기운입니다. 생활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아생이 됐지만은 역시 편인정인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생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놨는데 만약 일간이 목이다. 일간이 목이다 그러면은 자, 일간이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간목으로 쓰겠습니다. 간목. 이건 이제 목이죠. 자, 그러면은 그 팔자를 보면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 있겠죠. 천간 같으면은 갑이나 을 또는 지지 같으면 인묘가 목입니다. 그 인이나 묘 또는 갑이나 을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비견급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화겠죠. 같은 오행이니까 뭐. 그 다음은 역시 일간 목이 생하는 이것은 목생화 관계지요. 천간 같으면은 병정 치지는 사오 이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일간 목 주변에 화가 자리했을 때는 우리가 목생화 일간이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은 토가 있죠. 토는 역시 천간에서는 무기, 지지에서는 진술충미 이것은 목국토 일간이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관계니까 재성이었죠. 그 다음은 금이 있습니다. 금은 일간 주변에 천간에서는 경신, 지지에서는 신유 그 금이 자리하면은 금은 일간을 어떻습니까? 극하는 관계죠. 금극목. 그래서 이때는 관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수가 있습니다. 수는 일간을 생하는 관계입니다. 수생목. 천간에서는 임계, 지지에서는 해자. 그래서 이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신의 팔자를 작성해 놓고
일간 기준에서 이 순서대로 해서 반드시 분류를 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십성분류. 비견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을 때, 다시 말하면은 원국의 각궁에 자리한 타 간지 중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까지 같은 기운을 우리가 비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우선 여기서는 교재를 따라서만 나와 주십시오. 그 다음은 급제는 일간과 같은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견 급제는 같은 오행이라 그랬죠. 하지만은 같은 오행 중에서도 음양이 같은 오행도 기운도 있고 음양이 다른 관계도 있죠. 그래서 같은 오행이지만은 같은 음대 음이면은 만약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약 경우 온다 그러면 비견은 천간만 가지고 제가 천간만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간이 목입니다. 간목입니다. 간목인데 지지는 제가 분류하지 않고 천간에가 만약의 경우 갑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은 같은 목이면서 음양도 같죠. 양양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비견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같죠. 그 다음은 이것은 그대로 이거 제가 읽질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자 내에. 을은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목이지만은 일간은 양이고 을은 음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급제로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건 같은 목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합쳐서 비급이다.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이죠. 그러면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견급제가 팔자에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간은 당연히 기가 세지겠죠. 같은 기운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병화가 있을 수 있겠죠. 병화는 목생화, 일간이 생화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일간도 양이고 병화도 양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식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은 또 정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병화 정화는 이제 화입니다. 이것은 음양이 다르죠.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관계지만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처럼 합쳐서 식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은 토가 있을 수 있죠. 토. 이것은 역시 목국토 관계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관계인데 천간에서는 무토, 기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을 하는데 갑도 양이고 여기도 양이죠. 같은 양 대 양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편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고 여기는 목국토 관계지만은 일간은 양이고 기는 음이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정제라고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재성 이렇게 했죠. 그 다음은 금이 있습니다. 금은 경금, 신금이 있죠. 금은 금극목이니까 일간을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간도 양이고 경금도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이렇게 같을 때를 우리가 평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금극목 관계지만은 일간은 양이고 신은 음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관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아까 관성 그랬죠. 그 다음은 수가 있습니다. 수. 수는 역시 임수, 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생목, 일간을 생화하는 관계죠. 그런데 임수는 간목과 같이 양입니다. 양 대 양이기 때문에 이때는 편인 이렇게 쓰게 되고 이것은 수생목 관계지만은 양 대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인성이다. 결국 이것이죠. 이것만,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은 결코 어려운 학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팔자에서 사주 팔자에서 그러면은 한번 그 십신 분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병자, 신사경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 기준입니다. 일간. 일간이 지금 음의 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금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정리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음의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양의 불이네요. 여기도 양의 목입니다. 여기도 양의 화. 그리고 음토, 음목. 이것은 제가 이건 이렇게 해드릴 뿐이고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또 양금이죠. 이런 데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는 월지, 일지, 그 다음 월간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지 앉아 있는 것은 자수입니다. 그러면 금생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죠. 일간 금이 생조하는 관계입니다. 금생수. 그러면 일간이 생화하는 관계인데 같은 대 음이죠. 음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신이라고 분류를 했었죠. 그 다음은 보니까 화극금 관계입니다. 일간이 나를 극하는 관계네요. 그런데 나는 음이고 여기서는 양이죠.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관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일간 신금은 월지 식신 일지의 정관이 자리해서 이제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되면은 이 팔자는 어떤 생활 태도를 가졌을까? 부부 관계는 어떨까? 이런 것은 이제 벌써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역시 여기도 양의 환의 화극금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와 양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관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양화니까 정관. 그 다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양금이죠. 내가 음금인데 그러면 결국 여기는 겁재. 나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 그 다음은 여기는 토생금입니다. 나를 생해주는데 나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죠. 그래서 이때는 편인. 여기는 금극목입니다. 일간이 극을 하는데 나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죠.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는 금극목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관계지만은 일간과 음양이 다르죠. 일간은 음이고 여기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제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육친의 의미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일지에 앉아 있는 이 정관은 그러면은 육친으로는 누구고 어떤 사람에 해당하고 그 의미는 뭐냐? 또한 정관이 일지에 자리할 때 일간 신금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졌을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십성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육친이란 말이 나옵니다. 육친. 우리가 육친.
물론 피부치를 의미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형제, 자식, 그러니까 피부치 혈육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친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족관계, 넓은 의미의 가족관계, 혈육관계가 아닌 가족관계, 물론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의 육친은 우선 조부모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식,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육친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중에서도 이 육친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식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느냐? 물론 의미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이 배우자 자식 관계죠. 넓은 의미의 육친은 역시 시부, 시아버지죠. 시부, 시모, 그리고 장인, 장모,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사위,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건 좀 넓은 의미의 육친 관계인데, 옛날에는 아마 요즘도 그런 집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인, 장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그런 집안도 제가 보았고, 사위를 그만큼 백년손님,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사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사위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도 내 자식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지금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인, 장모님도 요즘은 부모님처럼 호칭을 아버님, 어머님, 요즘 시대는 또 그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처 앞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호칭하게 되면 또 아내가 싫어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같이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분류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조부모는 이것은 이제 기본 육친, 이것은 넓은 의미의 육친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책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육친을 노려놨습니다. 흔히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그다음 외숙, 그러니까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처조카, 처사이, 조카 사이, 굉장히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책을 제가 봤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배우자와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부모 관계, 이것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는 것,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팔자를 연구를 하는 것이지, 일간에게 처조카, 조카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외숙모나 또 외삼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넓은 의미의 육친은 논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육친의 기본 분류라고 해놨는데, 우선 이것은 이제 육친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십신에서 이걸 전부 이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따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십성에서는, 그 십성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십성은 그 육친, 이 가족이죠. 육친 분류와, 그리고 그 비견이 의미하는, 또는 식신이 의미하는 그 의미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 파악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일간 계수가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5월 태생의 계수 입장에서 보면은 계수는 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태생, 5월은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이기 때문에 역시 계수가 계수 역할을 다 하려면은 금의 생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가 역시 경금이 자리합니다. 이렇게 자리하면은 금은 금생수, 일간을 도와주는 관계지요. 그런데 이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음양이 다른 상태에서 금생수, 일간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경금은 우리 경금에다가 십성 분류를 하게 되면 정인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이 정인, 다시 말하면은 월간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이 정인은 가족관계, 다시 말하면 육친으로는 누가 되느냐? 바로 모친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것은 이제 육친이라 그랬죠, 제가. 그리고 이 경금의 의미는 뭐냐? 월간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경금의 의미는 뭘 뜻하느냐? 여기는 당연히 일간 입장에서는 성장기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학문에 전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식주가 안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가 제 역할을 다 해야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계수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가 기토가 여기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토는 역시 월간에 있는 금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지요. 토생금을 해줍니다. 토생금. 그러면 도움을 받은 경금은 충분히 계수를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금생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월간 경금인 정인은 모친으로서 제자리에 앉아서, 이건 부모 자리입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성장기일 때는 성장기에서 이 정의는 학업, 학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학문도 어떤 학문이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가 안정되지 못하면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식주의 의미도 둡니다. 그리고 뭔가 부모가 부모 자리에서 일간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간은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 체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인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십성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교재를 통해서, 여기서는 교재에서 제가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견이 나옵니다. 비견은 사주팔자 각궁에 자리한 타 간지 중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면서, 그래서 비하자라 그랬죠. 음양까지 같은 간지를 말하고, 사전적 의미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 동등한 관계, 견주는 사이다. 굳이 한자 표기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견줄 빗자에 어깨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가족 관계에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지요. 그래서 해당 육친은 형제 자매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일간과 동등한 위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족은 형제 자매, 또한 비견은 음양이 같아서 형제 자매 중에서도 일간과 뜻이 통하는 또는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우리가 비견의 형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자, 뒤에 그 급제 형제와 비견 형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간이 지금 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음수지요. 당연히 이것은 비견입니다. 그럼 계수 입장에서 보면은 월간에 앉아있는 계수 또한 자신과 맑고 깨끗한 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일간 계수에게 힘이 되어주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뜻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간이 계수인데 여기가 만약 임수가 자리했다고 치자고요. 같은 물이지만은 여기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입니다. 굳이 어떤 그 물질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거 맑고 깨끗한 물, 이것은 계수에 비해서는 좀 혼탁한 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계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은 맑고 깨끗한 물인데 월간 앉아있는 임수를 보니까 역시 좀 그 혼탁한 그런 물이다. 그럼 계수는 어떠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또는 경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는 조금 생각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급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견은 역시 일간과 좀 뜻이 통하고 의기투합이 잘 되는 그런 형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사회적으로는 친구, 동창, 동료, 동업자 등을 말하고 상계와 같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기본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논외죠. 이것은 뒤에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월간 비견이 자리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로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형제 자매가 되지만은 또 다른 사회적 의미로 보면은 나와 역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친구나 동업자, 동창, 전우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뜻이 통하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보면 급제는 역시 그 친구 중에서도 의기투합이 되고 힘이 돼주는 친구도 있는 반면 항상 피해를 주는 또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멀리 하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급제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팔자에서 보면은 비견의 기본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견의 기본 역할에서 보면은 정축년, 정축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간 정화 입장에서 먼저 보는 겁니다. 일간 정화는 이 사람은 정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한평생 사는 동안 정말 보람 그리고 행복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화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정화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필요한 불이기 때문에 가정 위주의 삶 또는 여성들 같으면은 남편 위주의 삶 그러면서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그 희생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축월태생이라는 겁니다. 축월태생이란 말은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때의 불이기 때문에 지금 정화는 상당히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역시 자신의 앉은 자리 일지에도 축토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축토 속에는 계신이 들어있거든요. 흙은 흙인데 결국 그 흙은 이렇게 금수가 자리하기 때문에 정화는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죠. 이때 월간 정화는 어떻습니까? 여기 간목의 도움을 받습니다. 목생화. 그러면은 이 정화는 당연히 힘이 생기겠죠. 도움 받았으니까 충분히 일간 정화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월간에 앉아있는 비견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목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지금 이 정화가 만약 월간에 앉아서 일간 정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은 여기가 강한 개수가 만약 이렇게 자리하면은 여기서는 개수는 어떻습니까? 금생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힘이 강해지죠. 강해진 개수가 바로 수국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제압하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일간 정화를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월간 비견이 자리했지만은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도움받지 못한 정화 역시도 정화의 어떤 역할, 다시 말하면 한평생 살아도 역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 비견의 일반적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견의 긍정적 일반적 의미란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정적 측면 그리고 단점 이런 것들은 비견이 일간에게 흉하게 작용할 때로 보고 여기서의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은 일간에게 힘이 되어줘서 역시 그 좋은 작용 할 때의 그 일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그 나온 대로 보면은 비견의 긍정적 의미는 원국 비견이 제 위치에서 온전하게 작용하여 일간에게 비견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간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생활 태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비견 간기에 해당하는 육친에 대한 성품 그리고 일간과 비견과의 관계 등 이것도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여기서는 비견이 작용할 때 그 비견이 일간에게 이롭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일간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생활 태도는 어떨까 이것을 깊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술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술월태생의 병화, 항상 일간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술월태생의 병화가 또 술토를 일제 보고 있어서 술월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해월 전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유술, 금과 수 사이에 끼었죠. 그래서 환절기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벌써 음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역시 자체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화가 자리에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든지 이렇게 이제 팔자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월간 비견이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같은 불이고 음양까지 갔기 때문에 비견이죠. 월간 비견이 지금 힘이 좀 약한 일간 병화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긍정적 측면에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월간 비견이 일간에게 긍정적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일간의 성격이나 행동 이런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을목이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병화의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일간한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병화는 어떻습니까? 하생토. 역시 토를 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위 사주팔자처럼 일간 옆에 자신과 같은 병화 비견이 자리하면은 그 비견 작용 때문에 일간의 힘이 강해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센 사람이 된다는 건데 기가 세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부정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 긍정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 물론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이 행동력, 실천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흔히 여기서 부정적 측면의 기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이 그
왕성한 활동력이나 행동을 수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당한 생활 태도를 가져서 주변에 대한 어떤 눈치, 비굴함, 약삭바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당당한 어떤 그 생활 태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센 사람은 부정적 측면이 아니고 역시 비견이 작용해 주기 때문에 일간은 자기중심이 강해져서 충분히 일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 미래지향적 사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병화는 월간 비견 작용에 의해서 자기중심이 강해집니다. 자존심이나 고집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역시 고든 성품을 유지해서 하생토, 식신, 여기 아까 식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지 식신을 향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견이 온전하게 작용하는 팔자의 일간은 그 비견 작용 때문에 주체성이랄지 주관, 자기 개념이 완벽하게 확립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에 상당히 많이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개 비견이 이렇게 안정돼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게 되면 그 일간은 비견 작용에 의해서 확고한 어떤 자기 개념이 확립되고 또한 주체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굴하지 않다, 당당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간과 음양 오행이 같은 비견의 영향으로 일간의 성정은 곧고 솔직 담백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한다. 이것은 뒤에 이제 그 급제편에서 설명이 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일간이 개수인데 여기가 임수가 자리하면은 이미 개수는 임수를 경계를 하게 됩니다. 경계를 한다는 말은 한 마음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 또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는 조심성을 갖는다는 이런 생활 태도가 드러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약의 경우 비견이 이렇게 자리하면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같은 음수이기 때문에 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역시 고든 성품 그리고 초지일관하는 생활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계산적 생활 태도와 담백한 행동으로 뒤끝이 없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핑계를 대거나 그 부정적 합리화를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당당한 생활 태도를 드러냅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견 작용으로 일간은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팔자 형태에 따라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식상은 뒤에 우리가 식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생토니까 아까 병화에서 보죠. 지금 월간에 비견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자리했는데 여기서는 화가 토를 보고 있죠. 이것은 하생토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일간이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일간이 돕는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돕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주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돕는 것은 육친으로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미래지요. 나의 미래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인데 부모는 역시 과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식상을 보고 있는 사람, 식신이나 상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좀 사고나 행동 자체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자기중심이 강하고 또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비견 작용에 의해서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추진력도 있고 또 승부욕 또한 대단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탓을 하지 않고 또 그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자신이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뒤끝 없는 그런 성정을 가졌고, 그리고 힘든 일이 닥쳐도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서, 설령 사업을 하다가 월간에서 비견이 이렇게 자리한 사람이 운에 의해서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떨까요? 충분히 낭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자 구성이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역시 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간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견이 일간에게 이롭게 작용을 할 때, 그때의 일간은 어떤 그 성격 또는 행동이나 생활 태도를 가졌을까? 이것을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십신, 십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간의 마음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간 병화 입장에서 월간에 술을 태생의 병화한테 월간 비견이 자리에서 일간에게 힘이 되어줄 때 일간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까? 특히 일지의 식신이라고 하는 술토가 작용할 때 일간의 생활 태도는 어떨까? 이런 것을 아주 섬세하고 깊게 우리가 분석해서 그리고 또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역시 거기에 따른 배우자 관계, 직업 관계, 또 운에 따른 변화,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비견이 일간에게 흉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작용이죠. 그럴 때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의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